알겠죠? 자, 우리 지구과 생명체 구성물질의 규칙성인데요. 사실 이제 우주를 배운지라 문득문득 누가 튀어나옵니까, 얘들아? 우주가 튀어나옵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가 알고 가야 될 거 우주 지각, 지구 지각. 자, 여기서 지구와 지각은 같은 거야, 다른 거야? 다른 거야. 이거 구별을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이거 생명체 구성물질의 규칙성으로 들어갔는데 저걸 들어가기 전에 선생님은 우리 지구상에 존재하는 물질을 타냐 안 타냐, 연소가 가능하냐 가능하지 않냐로 두 가지 물질을 좀 구별하는 걸 여러분들한테 보여주고 싶습니다. 우리 누가 있냐면요, 물질을 무엇할 거예요? 연소시킬 거예요. 연소를 시켰는데 불이 붙지 않아. 그래서 기체가 발생을 해 안 해? 안 해. 기체가 발생을 해. 기체가 발생하냐 하지 않느냐의 문제로 우리는 물질을 누구와 누구로 나눠지냐면, 자, 기체가 발생하지 않는 무기물, 기체가 발생하는 무슨 물로 나눕니까? 유기물로 나눌 거예요. 불을 붙였더니 타서 기체가 발생해. 무슨 물이라고 한다? 유기물이라고 얘기를 한다라는 거야. 근데 니네 돌에다 불 붙여봐. 타 안 타? 안 타. 무기물이야. 물에다 불 붙여봐. 타 안 타? 안 타. 무기물이야. 그래. 무기물과 유기물 구별하기 쉬워. 그런데 선생님이 가지고 있는 종이에다 불을 붙였어. 무슨 물이야? 불을 붙이. 무슨 물이야? 유기물이야. 그래서 일반적으로 기체가 발생할 수 있다, 탈 수 있다. 이런 물질들은요, 누구를 발생시킬 수 있습니까? 에너지를 발생시킬 수 있는 거 맞아요, 틀려요? 에너지를 발생시킬 수 있습니다. 한 가지 먼저 여러분들이 알고 있어야 될 상식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저 유기물의 근원이 무슨 원소예요? 탄소 원소예요. 누구라고? 탄소 원소. 그래서 탄소가 들어가 있으면서 또 다른 다양한 원소도 들어가 있지만 탄소를 근간으로 하는 애들이에요. 그래서 유기물, 에너지를 발생시킬 수 있는 또 다른 말로 우리는 무슨 화합물이라는 말을 써요? 탄소화물이라는 말로 쓰게 됩니다. 그런데 인간이 죽었어. 사람이 죽었어. 죽은 사람을 태우면 시신이 타요, 안 타요? 타요. 그치? 타고 타지 않는 뼈가 남는 거잖아. 그럼 사람의 몸에는 타지 않는 성분이 누가 있어요? 네, 무기물이 있고요. 타는 성분이 누가 있습니까? 유기물이 있어요. 그래서 사람의 몸, 즉 생명체는요, 기본적으로 탈 수 있는 무슨 물이 들어가 있습니까? 탄소화물이 들어가 있어, 안 들어가 있어? 들어가 있어. 그런데 우리 지구가 탄생할 때 어떻게 탄생했어? 우주 때문에 탄생했지 뭐. 그치? 자, 우주의 태양 때문에 누가 탄생했습니까? 누가 탄생했어요? 지구가 탄생한 거 맞아요, 틀려요? 지구 전체가 탄생했고요. 지구의 가장 표면에 정말 무엇합니까? 얇은 껍데기. 이 얇은 껍데기, 요걸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죠? 요거를 우리가 지각이라고 하는 거 맞아요, 틀려요? 지각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지구 위에 생명체인, 자, 사람 살아요, 안 살아요? 살고요. 어쨌든 생명체들 살아, 안 살아? 이 사람 외에도 다양한 누가 살아요? 생명체들이 살아가게 되죠. 자, 이들의 몸을 구성하는 물질이 어떤 애들이 있느냐를 먼저 여러분들 알아두셔야 되는데요. 우주는 우린 이미 알고 있잖아요. 빅뱅 우주를 통해서 누구와 누가요? 수소와 누가요? 헬륨이 몇 대 몇의 질량비야? 수소와 누가? 헬륨이 몇 대 몇? 3대 1의 무슨 비를 이루고 있어요? 질량비를 이루고 있어요. 그래서 우주에 가장 많은 원소는 하면 누구라고 하셔야 됩니까? 수소. 그 다음에 누구라고 하셔야 돼요? 헬륨이라고 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지구 자체에 가장 많은 물질을 물어볼 겁니다. 자, 지구가 마그마 바다에서 형성됐죠. 이때 정말 무거운 애들은 다 어디에 몰려 있어요? 지구 중심에 몰려 있어요. 그런데 이 무거운 애들이 다 지구 중심에만 있는 게 아니라요, 일부 주변에도 퍼졌어, 안 퍼져서? 퍼졌긴 한데요, 지구 전체적으로 가장 많은 질량비를 차지하는 애는 어떤 물질이었어? 철이었어. 누구였어? 철. 얘네들이 굉장히 많은 매장량이 지구에 매장돼 있고요. 그 다음에 누가 있습니까? 그 다음에 많은 게 의외로 누구였어요, 얘들아? 산소가 꽤나 많았습니다. 자, 산소가 굉장히 많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살고 있는 지각도 중요하죠. 인류에게는 지각이 우리의 가장 기본적인 터전인 거 맞아요, 틀려요? 맞죠. 그래서 지각을 구성하는 물질은 누가 제일 많으냐? 생각보다 땅이 딱딱하다 보니까 애들은 땅에 금속이 많은 줄 아는데요, 생각보다 누구요? 지각에는 누가 굉장히 많이 들어있어요? 산소가 굉장히 많아요. 그 다음에 누구요? 규소라는 성분이 굉장히 많이 들어 있습니다. 그 외에도 8가지를 알고 있으면 좋은데요, 세 번째가 누가 됩니까? 알루미늄이 돼요. 3개 정도는 알아두시는 게 좋아요. 산소, 규소 누구라고요? 알루미늄. 그 다음에 우리가 누구로 들어갑니까? 생명체로 들어가요. 자, 이때 여러분들이 알아두셔야 될 거, 야, 우리 몸에 제일 많은 거, 우리 몸의 70%가 누구야? 물, 그치? 자, 여기 설명 지금 잘 들어가. 물의 화학식이 누구야? H2O야. 수소 원자가 한 개에 몇 g짜리야? 1g짜리야.
산소 원자가 한 개에 몇 g짜리야? 16g짜리야. 근데 수소 원자가 지금 몇 개 있어? 2개 있어. 개수로는 수소 원자가 맞는데요. 우리가 지금 따지는 건 질량이에요. 수소가 1g짜리가 몇 개 있어요? 2개. 산소가 16g짜리가 몇 개 있어요? 1개 있어요. 그래서 우리 몸에 있는 70%의 물 중에서 자 수소가 차지하는 질량비 몇 g이에요? 2g. 산소가 차지하는 질량 16g이에요. 약분하면 몇 대 몇이요? 1대 8이 되는 거 맞아요? 틀려요? 1대 8이 됩니다. 그래서 생명체의 몸에 제일 많은 성분은 누가 됩니까? 산소가 돼요. 누가 된다고요? 산소. 됐나요? 자, 그 다음에 많은 게 누구냐면 수소가 아니에요. 그 다음에 아까도 말했지만 생명체는 일단 탈 수 있는 물질이 무슨 화합물로 되어 있어요? 탄소 화합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 몸에 굉장히 많은 부분을 탄소 화합물이 차지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탄소가 한 개 원자량이 몇 g짜리야? 12g짜리야. 그러니까는 수소가 좀 개수가 많아도 탄소가 한 개당 질량이 압권으로 높기 때문에 두 번째로 우리 몸에 많이 들어있는 성분 원소는 누가 됩니까? 탄소. 그 다음에 누가 되는 거예요? 수소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구별해서 잘 머릿속에 좀 정리를 해주세요. 자,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누구로 들어갈 거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살고 있는 누구에 대해서? 지각에 대해서 들어갈 거야. 지구의 탄생 과정도 이미 다 배웠기 때문에 조금 더 무엇하는 거? 테두리인 지각부터 배우고 넘어갈게요. 자, 그러면 누구에 대해서? 자, 지각의 구성 물질로 들어갈 거야. 자, 우리 지각의 누구요? 구성 누구 물질로 들어갈 건데요. 그 중에 첫 번째 우리가 살고 있는 누구의 구성으로 들어갑니까? 지각의 구성 단계로 들어가요. 자, 우리가 살고 있는 땅 지각은요 걸어 다니다 보면 발에 채이는 게 다 누구예요? 돌이죠 사실. 그치? 우리가 이런 건물 지어놓기 전에 다 돌이었죠. 그래서 지각을 구성하는 기본 덩어리가 누굽니까? 돌덩어리. 그걸 누구라고 하죠? 과학에서 암석이라고 합니다. 근데 돌을 주워서 보면요 한 가지 색깔의 알갱이가 들어있어요? 여러 가지 색깔의 알갱이가 들어있어요? 여러 가지 색깔의 알갱이가 들어있습니다. 그 여러 가지 색깔의 알갱이를 뭐라고 했는지 기억나요? 우리 중학교 때? 두 글자로 뭐라고 했어요? 광물이라고 했습니다. 두 글자로 뭐라고 했어요? 광물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화성안, 퇴적안 들어봤어 안 들어봤어? 들어봤지. 그건 암석이야. 그런데 그 안에 들어있는 알갱이는 누구야? 광물이야. 됐습니까? 그런데 우리 이런 거 알아두셔야 돼요. 여러 가지 색깔의 광물이 모이잖아요. 그럼 걔는 암석이에요. 근데 한 가지 색깔의 광물이 모이죠. 그럼 걔는 누굽니까? 보석이에요. 그 암석과 보석이 몇 끗 차이야? 한 끗 차이야. 그치? 그래서 여러 가지 색깔의 광물이 모이면 암석, 한 가지 색깔이 모이면 광물이라고 보석이라고 하죠. 이 광물은 누구로 되어 있냐? 누구로 되어 있어요? 원소로 되어 있습니다. 누구라고 되어 있어요? 원소로 되어 있어. 자, 그러면 지각의 구성 단계는 일단이에요. 그런데 우리 오늘 배울 건 뭐냐면 지각의 구성 원소는 여기서 이미 언급을 했어. 산소, 규소 누구요? 알루미늄. 사실은 8개를 우리가 중학교 때 이미 배웠어요. 산규, 알철, 칼라, 칼마라고 해서 8개를 배웠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등장하는 지각의 구성, 몇 대 구성원소? 8대 구성원소를 학교에서 물어봐도 문제가 되진 않습니다. 근데 그 중에 제일 많은 2개는 거의 항상 상식적으로 알아두셔야 돼요. 누구라고요? 산소와 누구라고요? 규소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밟고 다닐 땅인 암석, 광물들은요 거의 다 산소, 규소로 이루어져 있다라는 거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우리는 오늘 누구에 대해서 요거 광물에 대해서 좀 배우는 거예요. 자, 그러면 두 번째 누구에 대해서 들어가냐면 광물에 대해서 들어갑니다. 자, 자연계에 존재하는 광물이 몇 종이 되냐면 2,800여 종이에요. 와, 많죠. 자, 앞으로 더 발견될 수 있다라는 뜻. 이 중에서 여튼 아까도 말했어요. 한 종류만 모이면 보석이고 여러 종류 모이면 누가 된다? 암석이 된다 그랬죠. 자, 2,800여 종이 모두 다 골고루 분포하냐? 그건 아니죠. 유독 이 중에서 많은 아이들이 모여서 우리가 밟고 다니는 땅이 누굴 만듭니까? 암석을 만들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알아두셔야 될 거 우리가 밟고 다니는 저 암석이 어떤 걸로 주로 되어 있느냐 이걸 배워볼 건데요. 일단 누구는요. 광물이라는 것은 누굽니까? 암석을 구성하는 누구에 해당합니까? 기본 누구에 해당해요? 알갱이에 해당해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이 중에서 여러분들이 알아두셔야 될 거. 자, 우리는 보석이 중요해요? 암석이 중요해요? 암석, 그렇죠. 자, 여고랑 수업을 하잖아요. 보석이라고 대답합니다.
남고랑 수업하잖아요. 뭐라고 생각해요? 암석. 뭐 암석이나 보석이나 한끗 차이라는데 뭐 나중에 결혼할 때 뭐 암석 선물하지. 그지? 자, 그래서 여고랑 수업을 하면 천하 없어도 보석이 더 중요하다라는 말이 나와. 자, 우리는요 집 없이는 살 수 없어요. 집을 어디에다 지어요? 암석이요. 암석이 부서져야 토양이 되잖아요. 거기다가 농사를 지어 먹고 살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인간에게 중요했던 건 사실은 우리가 밟고 다니는 땅이 누구였어요? 암석이었어요. 2,800여 종의 광물 중에 암석을 이루는 주요 광물을 우리가 네 글자로 뭐라고 하냐? 자, 조암광물이라고 얘기해요. 뭐라고 한다? 조암광물. 암석을 만드는 주요 광물을 말합니다. 자, 몇 가지냐? 6가지고요. 이 조암광물이 공통으로 누구와 누구를 포함해요? 산소와 누구를요? 규소를 굉장히 많이 포함합니다. 둘이 합치면 70% 가까운 질량비를 차지해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 조암광물 중 2가지 색깔로 나눌 거야. 어두운 색과 무슨 색으로 나눌 거야? 밝은 색으로 나눌 건데요. 산소와 규소만 들어가 있으면 밝은 색이야. 근데 그 외에 다른 금속이 들어가면 색깔이 어두워져 밝아져? 어두워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이 조암광물 중에서 무슨 색? 밝은 색 알아둡시다. 누가 있냐면요. 장석과 누가 있어요? 석영이 있는데요. 얘네들의 존재를 잘 모르는데 쟤네들을 외우려고 하면 사실 쉽지 않습니다. 우리 모래사장에 가면 밝은 색깔의 모래알갱이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물론 나라마다 다릅니다. 우리나라의 해변가에 가면 약간 베이지 톤의 누가 있습니까? 돌 알갱이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거기서 반짝반짝거리는 성분 봤어요? 못 봤어요? 봤죠? 걔네들이 누굽니까 얘들아? 걔네들이 석영이에요. 반짝거리는 애들이. 그래서 반짝거리는 석영을 모아서 누굴 만들어? 유리도 만들고요. 반도체도 만들고요. 반짝거리는 석영만 순수하게 모여있는 보석이 바로 여러분들이 들어봤던 누가 되는 거야? 수정이라는 보석이 되는 거야. 자, 그 다음에요. 그 옆에 있는 약간 흰색이 나는 거, 핑크색이 나는 거, 베이지색이 나는 거, 반짝거리지 않는 그 돌덩어리가 누굽니까? 그 광물덩어리가 장석이 된다라는 거 알아두세요. 그래서 장석과 석영 얘네들이 제일 많아요. 조암광물 중에. 그 다음에 두 번째 누가 있습니까? 어두운 색에 누가 있어요? 광물이 있는데요. 어두운 색 지금 선생님이 시키는 대로 외우세요. 선생님이 시키는 대로. 첫 번째 누구부터 외워? 감, 람, 석. 그 다음에 두 번째 누구요 얘들아? 휘, 석. 그 다음에 누가 돼? 각, 섬, 석. 마지막에 누구 외우세요? 흑, 운, 모. 이런 순서로 외워주세요. 누구라고요? 감람석, 휘석, 각섬석, 흑운모. 입에 익숙해야 시험 문제에 툭툭 나오는 거야. 뭐라고요? 감람석, 휘석, 각섬석, 흑운모. 이렇게 해서 얘네들을 먼저 외워둔 상태에서 시작을 할게요. 그런데 누차 말했지만 얘네들은 주로 누구와 누구라고 되어 있다? 산소와 규소로 되어 있다. 그래서 예전에 우리가 지구의 탄생 과정을 설명할 때 선생님이 멘틀과 누구, 지각은 주로 산소와 규소가 모여지 누구로 되어 있다라고 얘기했었냐면 규산형 광물로 되어 있다라는 얘기를 했었어요. 자, 규소와 산소가 모여서. 근데 규소와 산소가 둘 다 금속이야, 비금속이야? 비금속이기 때문에 얘네들은 무슨 결합을 합니까? 공유 결합을 해요. 왜 선생님이 첫 시간에 화학의 기초를 했는 줄 알겠죠? 순간 지구과학에서도 생명에서도 화학 결합에 대한 내용이 나와요, 안 나와요? 나옵니다. 나와요, 계속. 그래서 결합의 베이스를 좀 알고 있어요. 야, 산소도 비금속, 규소도 누구라 그랬어? 비금속. 둘 다 비금속이기 때문에 우리 얘네들은 무슨 결합으로? 공유 결합으로 무슨 광물을 만든다? 규산형 광물을 만들어낸다라는 거야. 됐을까요? 자, 그러면 이제 알아두셔야 될 게 무엇이냐면 여기서 자, 지각의 구성 물질 중 우린 누구에 대해서 할 거야? 규산형 누구에 대해서 들어갈 거야? 광물에 대해서 들어갈 거야. 자, 무슨 광물? 규산형 누구? 광물. 이 중에서 먼저 알아둬야 될 게 규산형 누구예요? 사면체예요. 규산형 누구요? 사면체. 얘가 규산형 광물의 누가 됩니까? 기본 단위가 돼요. 그럼 여러분들 규소와 누구요? 산소에 대한 베이스를 알고 있으셔야 돼요, 사실. 자, 그러면 너네 지금 조암광물 중 제일 많은 게 누구라고? 산소. 그 다음에 누구라고? 규소라고 얘기를 했죠. 그래서 우리 규산형 사면체 안에 산소가 되게 많이 들어갑니다. 자, 규소에 비해 산소가 많이 들어가고요. 산소와 누구에 대한 규소에 대한 베이스를 좀 뿌려볼게요. 산소는 어떻게 돼요? 몇 주기예요? 산소는 2주기고요. 몇 주기에 해당합니까? 16주기에 해당해요. 규소가 몇 주기예요? 3주기예요. 몇 주기에 해당합니까? 14주기에 해당해요.
그래서 마지막 껍질의 전자가 산소는 몇 개? 6개. 규소는 몇 개가 됩니까? 4개가 됩니다. 됐을까요? 자, 그래서 우리 산소의 특징 무엇이었어요? 산소 주변에 마지막 껍질의 전자 몇 개? 6개를 점을 찍으면 이렇게 혼자 있는 전자 몇 개가 남아요? 2개. 그래서 공유결합을 몇 개 할 수 있다 그랬지? 2개 할 수 있다 그랬죠? 그 다음에 규소 볼게요. 마지막 껍질의 전자가 몇 개입니까? 4개예요. 그치? 홀전자가 몇 개? 4개. 그치? 8개를 맞추기 위해서 공유결합 몇 개를 할 수 있어요? 4개를 할 수 있다라는 거 알아두셔야 돼요. 자, 이런 특징을 알아둔 상태에서 규산형 사면체, 규소를 중심으로 주변에 산소가 굉장히 많이 가서 결합을 이루게 됩니다. 마지막 껍질의 전자 몇 개를 맞추기 위해서 8개를 맞추기 위해서. 그래서 알아두셔야 될 거, 규소 주변에 전자 몇 개? 원자가 전자 4개. 여기에 누가 가서 붙어요? 산소가 가서 붙는데요. 산소에 여기는 홀전자 있죠. 여기 가서 공유결합을 딱 하니 시도합니다. 대신 산소에게는 홀전자가 하나 남아요. 그 다음에 여기도 산소가 가서 공유결합을 시도하면서 쌍을 비공유 전자 쌍이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홀전자 있죠. 그 다음에 여기도 산소가 공유결합을 하고요. 이렇게 해서 무엇합니까? 홀전자가 하나 남아요. 여기도 공유결합을 하고 홀전자가 하나 남아요? 안 남아요? 남습니다. 자, 그런데 마지막 껍질에 넣어도 놔도 전자가 모두 몇 개가 돼야 돼? 8개가 돼야 되죠. 산소 입장에서는 하나, 둘, 셋, 넷, 다여 몇 개야? 7개야. 그래서 산소는 수단과 방법을 안 가리고 공기 중에 있는 누구를 갖고 와요? 전자를 가지고 와요? 안 갖고 와요? 전자를 뺏어옵니다. 뺏어옵니다. 그래서 모두가 전자를 뺏어오니까 총 몇 개를 뺏어온 결과야? 4개를 뺏어온 결과 맞아요? 틀려요? 맞죠. 그래서 규산형 사면체는 기본적으로 무엇을 띠냐? SiO4 몇 마이너스가 돼요? 4 마이너스의 무엇이에요? 음이온이 됩니다. 무슨 이온이 돼요? 음이온이 됐어요. 자, 그런데 얘네들이 기본적으로 한 건 무슨 결합이에요? 기본적으로 한 건 무슨 결합이야? 그렇지. 공유결합이야. 무슨 결합이야? 공유결합. 공유결합을 했지만 마지막 껍질에 전자를 4개를 갖고 옴으로써 SiO4 4-가 됩니다. 그럼 나중에 여기에는 누가 달라붙을 수가 있냐면 2가지 버전이 있어. 한 가지는 그대로 또 다른 누구요? SiO4가 가서 붙어 안 붙어? 붙어. 자, 그런데 얘네들은 계속 공유결합을 하기 때문에 SiO4가 규산형 사면체가 가서 붙는 경우가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무엇이 붙어요? 금속 양이온이 가서 붙는 경우가 있습니다. 철 2+, 그 다음에 누가 됩니까? 마그네슘 몇 플러스? 2+에 누가 가서 붙는 경우가 있어요? 금속 양이온이 가서 붙는 경우가 있습니다. 맞죠? 자, 이렇게 해서 규산형 사면체가 만들어져. 됐을까요?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 봐주셔야 될 거,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규산형 누구에 대해서? 광물의 기본 구조에 대해서 들어갈 거예요. 자, 규산형 광물 무슨 구조? 기본 누구에 대해서 들어간다고? 구조에 대해서 들어갑니다. 자, 그러면 요런 걸 기반으로 해서 만들어진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자, 2번째 볼게요. 규산염 누구에 대해서 들어갑니까? 광물에 누구요? 분류로 들어갑니다. 자, 얘네들이 어떻게 결합을 했느냐에 따라서 이름이 달라지는데요. 사실은 이제 학교에서 교과서에서 표현하기 나름이에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요걸 보면 어떤 게 같은 용어인지 구별은 할 수 있는데요. 첫 번째가 누구냐면 독립상이라고 해서, 자, SiO4만 떨렁 있는 아이를 독립상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누가 있습니까? 사슬형 또는 누구라고 하냐면 단사슬이라고 얘기해요. 자, 단쇄상 또는 단사슬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2개가 붙어있어. 복사슬이라고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판상이라고 얘기를 해요. 마지막에 누가 있냐면 망상이라는 애가 있습니다. 그래서 얘네들에 대해서 이제 보여줄 건데, 선생님도 여기다 그림을 그리는데 사실 한계가 좀 있어. 그래서 어떤 거는 책을 좀 참고할 건데요. 독립상이 무엇이냐? 말 그대로 SiO4 이 사면체에 양이온과 음이온만 딱딱 불러서 결정이 떨어지는 거. 요거를 우리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독립상이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데요. 자, 선생님이 방금 말했던 저기 그려졌던 누구요? SiO4 몇 마이너스? 4 마이너스에 철 무슨 이온? 양이온이 붙거나 혹은 누구요? 마그네슘 누가 붙어요? 양이온이 붙는 거 맞아요? 틀려요? 맞죠? 이런 것들이에요. 아까 우리가 조항광물 외울 때 강남석, 휘석, 각성석, 흑음모 순서로 외웠죠. 그치? 자, 여기
여기서 얘한테 해당하는 요 독립상에 해당하는 애가 누구냐면 이게 누구예요? 감람석이에요. 얘가 누구라고요? 감람석이 독립상에 해당합니다. 자, 그러면 옆에다가 조금 그려야 되겠다. 요게 감람석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누가 있냐면 단사슬로 보는 거야. 단사슬은 무엇이냐? 지금 봐봐. 우리가 이런 게 있어. SI 그 다음에 O4 4-잖아. 그치? 그래서 여기 산소들이 가서 붙은 거 맞지? 그치? 그런데 여기 산소가 붙어 있지. 이 산소의 무슨 전자쌍? 요 밑에 있는 전자쌍을 무엇합니까? 또 다른 규산염 사면체가 와서 무엇해요? 공유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산소는 얘 거이기도 하고 내 거이기도 한 거 마저 틀려? 맞지? 그리고 이 밑에 산소가 붙었을 때 또 밑에 여기 가서 누가요? SiO4가 가서 붙게 됩니다. 자, 그래서 요 산소가 온전히 내 게 아닌 상황이 돼요. 이 친구 같은 경우는 규소 주변에 온전히 산소가 몇 개예요? 4개가 모두 내 건데요. 얘는 이 산소가 내 거이기도 하고 네 거이기도 합니다. 단 결속력은 더 좋죠. 왜요? 이 산소가 내 거이기도 하고 네 거이기도 하기 때문에 잘 안 깨지려고 하죠. 결합이 깨질 틈이 없습니다. 너도 잡고 나도 잡기 때문에. 근데 복사슬은 어떻게 되냐? 복사슬은 자 간단하게 그림을 그리면 어떻게 돼요? 요렇게 해서 붙어있죠. 그치? 여기에 요렇게 있을 때 밑에 가서 누가 붙어요? 네, 또 다른 SiO4처럼 옆에 단사슬처럼 붙는 거 맞아. 그런데 이 산소도 옆에 또 다른 규산염 누가요? 사면체가 와서 공유결합하는 거 맞아요? 들려요? 맞죠? 이 밑에 산소 있죠? 산소 있는데 요 산소도 무엇하게 됩니까? 또 다른 누가요? 규소가 와서 이런 식으로 무엇합니까? 공유를 하게 됩니다. 됐을까요? 그래서 사슬이 몇 개가 2개가 연결된 듯한 것을 우리가 뭐라 그래? 복사슬이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 거야. 당연히 결합력은 더 좋아져 나빠져? 더 좋아지겠네요. 그래서 뭐가 있냐면 얘는 뭐라 그래요? 감람석이라고 얘기하죠. 얘가 바로 선생님이 아까 순서대로 외웠던 누가 됩니까? 휘석이 돼요. 얘가 누구라고요? 각섬석이라는 애가 됩니다. 자, 판상부터 선생님이 여러분들한테 그려주기가 쉽지가 않아요. 자, 프린트도 좋지만 여러분들 교재에 89페이지 보면 완전 89페이지 보면 판상 구조가 나와 있어 안 나와 있어? 한번 봐주세요. 판상 구조. 이 판상 구조가 여러분들이 중학교 때 배웠던 광물 누구에 해당하냐면 흑운모에 해당합니다. 흑운모에 해당하고요. 자, 판상이라고 했죠. 네, 규산염 사면체가 옆으로 넓게 펼쳐지는 구조야. 그럼 여기다가 단사슬하고 복사슬은 어떻게 되더라? 길게 가죠. 그러니까는 광물이 무슨 형이야, 얘들아? 기둥형이야, 기둥형. 그런데 얘는 옆으로 넓게 펼쳐져서 무엇합니까? 판상으로 가는 거야. 판 모양으로 가는 거야. 그래서 이 친구의 결정 모양이 어떻게 되냐면 요게 누구야? 요게 흑운모의 결정 모양이야. 여기도 이제 수십 개 누가 쌓여 있어? 규산염 사면체가 판 모양으로 들어가 있다라는 거. 그 다음에 망상에 누가 들어가냐? 아까 얘기했던 누가 들어갑니까? 장석과 누가 들어가요? 석영이 들어갑니다. 장석과 누가 들어간다고요? 석영이 들어가. 그러면 장석과 석영이 어떻게 붙어? SiO4가 위아래 양옆 앞뒤로 입체적으로 붙는 거야. 그래서 거기 그림에 보면 뾰족뾰족하게 튀어나왔어 안 튀어나왔어? 튀어나와 있죠. 그래서 지금 선생님이 석영의 모습을 결정형을 보여주면 석영은 이런 식으로 육각 기둥 모양으로 뾰족뾰족하게 결정이 나와 있습니다. 어디를 끊어도 이렇게 뾰족뾰족한 모습으로 나오게 돼요. 자, 오른쪽으로 갈수록 규산염 사면체가 점점 많이 붙어요? 적게 붙어요? 많이 붙게 되어 있죠. 자, 그런데 여기서 이 표현을 주의하셔야 돼요. 여기서 보니까요. 규소 한 개당 누구요 얘가? 규소다 산소의 비율이야. 규소 한 개당 산소의 비율이 몇이야? 1대4. 1대4야. 그런데 여기서요. 규소 하나당 산소의 비율이 몇이야? 1대 몇이 됩니까? 3이 되는 거 맞아요? 들려요? 1대3이 됩니다. 물론 우리 아마 완자에는 없을 거야. 자, 지금 비율을 보려고 하는 거야. 그 다음에 몇이 되냐면 규소 하나당 산소의 비율이 4대 몇이 돼요? 11이 돼요. 여기가 규소 하나당 산소의 비율이 2대5가 되고요. 급기야 여기가 몇 대 몇이 됩니까? 1대2가 됩니다. 됐을까요? 그래서 오른쪽으로 갈수록 규소 하나에 대한 산소의 개수비는 늘어요? 줄어요? 줄어요. 그런데 무엇합니까? 사면체 사이 공유하는 산소수는 많아져 적어져? 많아져 적어져? 많아지죠.
공유하는 산소수가 하나였는데 3연체 사이에 공유하는 산소수가 몇 개가 됩니까? 2개가 되는 거 맞아요? 틀려요? 맞죠? 그래서 무엇해요? 오른쪽으로 갈수록 무엇합니까? 자, 공유 무슨 수는 규산형 3연체 사이에 공유 산소수는 많아져요. 됐나요? 됐나요? 두 번째 표현. 누구에 대한? 규소에 대한 누구요? 산소의 무슨 비는? 산소의 무슨 비는? 개수비는 늘어요, 줄어요? 줄죠. 1대4, 1대3, 4대11. 저 비율은 안 외워도 돼요. 이 동네 송가까지 합쳐서 나온 학교가 딱 하나 학교밖에 없어. 그래서 그 친구가 시험 보러 들어가기 전에 저기 했었는데 지금 아예 교과서에서 이 비율이 없어졌어요. 자, 그 다음에요. 요거 하나 더 알아둘게요. 오른쪽으로 갈수록 선생님이 아까 뭐라 그랬지? 점점 더 단단해진다 그랬어? 약해진다 그랬어? 단단해진다 그랬어. 그치? 공유하는 산소수가 모여지면서 결속력이 많아지면서 결속력이 커진다 그랬죠. 자, 그런데요. 우리가 마그마가 처음 굳을 때 만들어지는 게 간남석이야. 그 다음 좀 더 식으면 만들어지는 게 휘석이야. 더 식으면 만들어지는 게 마지막에 누구야? 장석이야. 자, 그럼 여기 봐봐. 마그마가 처음 식을 때 온도 높아 낮아? 높지? 마그마가 계속 식어. 그럼 온도가 높아져 낮아져? 그렇지. 이쪽으로 갈수록 낮은 온도에서 만들어지는 광물이야. 그래서 우리가 요걸 뭐라고 표현하냐? 저온에서 광물이 만들어질 때, 굳을 때 요거를 저온 누구라는 표현을 써요? 정출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저온 무슨 표현을 써요? 정출이라고 얘기를 해요. 낮은 온도에서 쟤네들이 만들어지게 되고요. 그 다음에 다시 말하지만 결속력이 커지기 때문에 무엇하다고요? 잘 부서져요? 안 부서져요? 안 부서져요. 풍화 침식에 무엇하다? 풍화 침식에 강하다라고 얘기합니다. 아까 니네 보고 뭐라고 그랬어? 바닷가에 모래사장 가면 장석과 석연이 많다 그랬지. 이 돌들은 다 사실 어디서 굴러떨어진 거야? 높은 데서부터 다 굴러떨어진 거야. 그럼 얘네들은 다 어디 갔어? 부서져서 날아가 버리고 없어. 그러면 무엇합니까? 누구까지 있다라는 건 지금 바닷가 근처에 아직도 이런 모양으로 남아있다라는 건 무엇했다라는 거야? 풍화와 침식에 뭐했기 때문이야? 강했기 때문에 아직도 무엇합니까? 결정을 유지하면서 남아있는 겁니다. 해안가에. 그래서 얘네들이 좀 단단하다라는 거 알아두시고요. 쪼개짐과 깨짐을 가끔 학교 선생님들이 언급할 때가 있어요. 자, 쪼개짐과 깨짐의 경우에는 깨짐을 갖는 애가 깨지는 게 뭐야? 불규칙적으로 팍 부서지는 거야. 그런데 내가 광물을 탁 쳤더니 쫙 특정 방향으로 갈라져. 이걸 뭐라 그래? 쪼개짐이라고 얘기해. 규칙적인 갈라짐을 뭐라고? 쪼개짐. 그 다음에 불규칙적으로 부서지는 걸 뭐라고 해? 깨짐이라고 해. 자, 독립상 얘가요 딱딱 입자가 떨어지기 때문에 얘가 누굽니까? 깨짐이에요. 그 다음에 아까 석영으로 누구 만든다 그랬어? 유리 만든다고 했어 안 했어? 했지. 얘도 누가 됩니까? 깨짐이 돼요. 됐을까요? 그 다음에 보세요. 자, 사슬 모양 봐봐. 양 옆으로 무엇합니까? 갈라지는 거 맞아요? 들려요? 맞죠? 그래서 얘네들은 결이 있어서 얘 누구 가져요? 쪼개짐 가져요. 몇 방향으로? 두 방향으로. 얘도 쪼개짐 가져요. 몇 방향으로? 두 방향으로. 됐을까요? 그런데 누굽니까? 흑음모가 쪼개짐 몇 방향이 됩니까? 한 방향이 되는 특징을 가져요. 그래서 쟤네들은 여러분들이 무엇을 하다 보면 이래저래 아구를 맞춰서 좀 필기를 하다 보면 머릿속에 들어가 안 들어가? 들어가요. 알겠지? 그래서 흑음모만 쪼개짐 한 방향을 갖는구나. 여기 장석 안 했구나. 장석 누가 됩니까? 쪼개짐 몇 방향을 가져요? 두 방향을 갖는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됩니다. 그래서 누구요? 규산형 광물에 대해서 이렇게 해서 우리가 총 정리를 했어요. 선생님이 준 여러분들 프린트에 비규산형 광물에 대한 내용이 있거든요. 가르쳐 얘기 안 하셔도 돼요. 혹시 몰라서 다 넣어둔 거지만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알겠죠? 최근에 안 나와요.